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원주에서 7년간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였고 올해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창세를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고 최상의 만족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창세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세는 전관예우나 돈 많은 자가 이긴다는 편견을 깨고 의뢰인들에게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입니다. 저는 대학 산업부 활동을 하였는데 2008년경 히말라야 고산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2달 정도의 길고 힘든 등반이었는데 그때 문득 도전적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후 어떤 일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논리적이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변호사 업무는 제가 평생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사적 개인들 간의 신분상,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물론 개인 간의 생활관계의 모든 것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관계에 관한 것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해서 받으려고 하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누군가와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된 것이어서 그것을 무효로 하고 싶은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아본 피고가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재판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재판기일, 즉 변론기일은 소송의 당사자들이나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출석을 해서 공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재판을 몇 차례 거치고 나면 재판부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마다 진행되는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1심 절차에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증 책임, 즉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의뢰인 분들을 만나다 보면 소송에서 이길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비록 증거가 없더라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판사님이 정황을 잘 헤아려서 유리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오로지 증거관계에 입각해서 판결을 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쟁점과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증거 신청 방법을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송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집합상가 재건축 관련 소송이 기억납니다. 서울 강남이나 강북 인기 상가 인근에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 빌딩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오래된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사들인 후 다시 지어 비싸게 파는 꼬마 빌딩 재건축이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는 이러한 상가 건물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요건을 맞추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해당 상가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부분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그래서 편법을 쓰는 것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재건축에 찬성하는 부분 소유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록 반대하는 부분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지분을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시가에 팔고 떠나야 합니다. 즉 오랫동안 영업한 상가 건물에서 억지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맡았던 사건도 재건축에 반대하다가 상대방 측의 지분 쪼개기로 인해서 상가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부분 소유자를 대리했던 사건입니다. 상대방 측은 상가에서 20년 넘게 영업을 하여온
우리 의뢰인이 마치 상가에서 알박기를 하고 의도적으로 재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 측이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불법적인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재판부를 설득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결국 조정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결국 우리 의뢰인이 소유한 상가 건물의 시가 감정액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을 상대방 측으로부터 받고 나가는 것으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 측도 자신들이 원하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쌍방 모두 윈윈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반드시 승패가 나누어지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으로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 철거 소송이라면 소유권 침범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측량을 해보면 사실은 침범하지 않았거나 극히 미미한 정도만 침범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잘 파악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중 땅을 일부 종중원이 무단으로 매각해서 이를 힘들게 찾아왔던 소송이 기억납니다. 종중이란 결국 문중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문중의 땅은 오래전부터 장손이나 일부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되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종중 땅이지만 형식적으로 명의만 개인 앞으로 해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중 땅의 소유권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마치 개인 땅인 것처럼 종중 몰래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후손들이 종중이나 종중일에 비교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종중재산이 불법적으로 매각이 되더라도 한참 동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행한 소송도 종중원이 불법적으로 여러 필지의 종중재산을 매각한 사안이었는데 해당 종중원을 처벌이 되도록 한 후 순차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종중재산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섣불리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소송에 대비할 기회를 보장해주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현재 확보한 증거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증거들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이외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재소전 화해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공증을 통해서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을 확인받아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과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을 빌려주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신중하게 근거를 작성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다면 차용증의 날짜와 금액, 변제기와 이자율을 모두 기재하고 당사자들의 서명 및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모두 근거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에는 의뢰인들이 소송의 절차와 결과에 모두 만족을 할 때입니다. 저는 소송의 결과는 물론이고 소송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뢰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무법인 창세는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수시로 의뢰인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며 이는 여러 의뢰인 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저 스스로 의뢰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100%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거가 없어서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 때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매매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한 시기가 너무 오래돼서 증거가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를 남겨놓은 경우인데요. 일반인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을 하는 등 법률 행위를 할 때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전거래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급적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에게 소송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만족까지 추구하는 법인입니다. 사건을 의뢰할 때에만 의뢰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사건을 수임한 후에는 변호사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국 의뢰인들의 손해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싫어서 법무법인 창세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무법인의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이 본인이 지인들에게 주저없이 우리 법무법인을 추천하는 그런 법인이 되고 싶습니다. CEO 랭킹 뉴스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법무법인 창세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